결혼식 전날 밤이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밤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비닐 커버를 벗겨놓은 채 하얀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도 빛나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함께 드레스 주름이 남았는지 혹시 얼룩은 없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다. 이제 진짜 다 끝났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랑 민준과 나는 5년을 만났다. 싸울 때도 있었고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친구들 단체 채팅방은 정신이 없었다. 야, 내일 울면 벌금이야. 신랑 얼굴 보고 웃어 사진 망친다. 장난 섞인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이 시간엔 나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불리겠지. 그때였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준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미소 지으며 메시지를 열었다. 미안해. 내일 결혼식 못할 것 같아. 그게 전부였다. 오타도 없고 이어지는 말도 없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멈춰버린 것 같았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 전날 긴장해서 하는 농담일 거라고, 혹시 나를 놀라게 하려는 거라고.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다시 신호음. 문자를 보냈다.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장난이지? 전화 받아.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는 그 몇 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 손이 떨렸다. 갑자기 방 안이 낯설어졌다. 방금까지 행복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옷 차림 그대로 현관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설마. 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민준의 차는 없었다. 그제야 현실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농담일 리가 없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민준아, 제발 전화 받아. 지금 어디야? 이러지 마, 나 무서워.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도 잠은 올 수 없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만 쥐고 있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생각할 시간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우리는 결혼식 날짜까지 정해놓은 사이였다. 이미 예식장은 계약했고 청첩장도 다 돌렸고 양가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다. 지금 와서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하다는 걸까? 그제야 떠올랐다. 몇 달 전부터 민준이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그는 자주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 미래 얘기를 하면 대답이 짧아졌다. 그래도 나는 남자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넘겼다.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걸까? 혹시 그가 보내던 미묘한 신호를 내가 애써 외면한 건 아닐까?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울다가 숨 고르다가 다시 울었다. 그 와중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미연아, 잘 잤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침 7시. 결혼식 당일의 아침이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울고 있었고 햇빛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밝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때 또다시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지금은 만나기 힘들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졌다. 결혼식이 오늘이야. 사람들이 다 오고 있어. 나는 핸드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드레스가 걸린 거실이 흐릿하게 보였다.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하객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단 하나 분명한 건 결혼식 하루 전 신랑이 보내온 문자 한 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엄마가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미연아, 이제 준비해야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챈 표정이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을 쥔 채로 그대로 얼어 있었으니까. 민준이한테서 연락 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이야 설마. 그 말 끝을 엄마 스스로도 잊지 못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엄마 결혼 못할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치 돌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부엌에서 아빠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더 크게 더 오래.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일단 식장엔 가야 해. 사람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그 말이 가장 잔인하게 들렸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무너진 인생을 끌고 식장으로 가야 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오늘 신부 너무 예쁘다더라. 민준 씨 긴장 많이 했겠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다. 나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웃으라는 스태프의 말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신랑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웨딩 플래너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아직 연락 중이에요. 나는 신랑 대기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안은 비어 있을 거라는 걸. 그래도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민준의 가방도 옷도 숨결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시작 시간은 다가오고 식장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다. 신랑 아직 이래? 뭐야, 무슨 사고 난 거 아냐?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그 속삭임들이 하나둘 소문이 되어 퍼졌다. 양가 부모님이 급히 회의실로 모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한 생각뿐이었다. 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미연 씨 맞죠? 여자 목소리였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 민준 씨랑 예전에 조금 복잡한 관계였어요.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또 한 번 흔들렸다. 그 여자는 자신을 민준의 대학 동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 얘기 듣고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요. 그녀는 몇 년 전 민준과 깊은 관계였다고 했다. 헤어진 줄 알았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고. 민준 씨 아직도 그때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젯밤 민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도망치고 싶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슬픔도 상처도 아닌 날 것 그대로의 분노였다. 결국 결혼식은 시작되지 않았다. 사회자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고 음악도 흐르지 않았다. 하객들에게는 신랑 측의 개인 사정으로 식이 연기됐다는 짧은 안내만 전달됐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어떤 이는 걱정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식장이 텅 비었을 때 나는 혼자 신부 대기실에 남았다. 드레스를 입은 채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민준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도망친 게 아니야. 너를 더 망치기 싫었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결혼은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결혼식이 끝나지 않은 채 끝난 그날 밤 나는 드레스를 벗지 못한 채 신부 대기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행복한 신부였는데 지금은 울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엄마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민준이 왜 그랬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직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심장이 다시 조여왔다. 결혼식 당일에도 하지 못한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냈다. 말해. 이제 숨길 게 뭐가 더 있어. 민준은 바로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몇 년 전 여자친구와 헤어질 무렵
큰 사고를 겪었다고 했다. 그 사고로 누군가 크게 다쳤고 그 책임의 일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결혼하면 언젠가 이게 너한테도 올까봐 무서웠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사고 책임 끝나지 않은 과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문자를 다시 읽을수록 그가 왜 도망쳤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달랐다.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다. 도망만 치지 말고 얼굴 보고 말해. 한참 후에야 온 답장. 내일 밤 그 카페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다. 다음 날 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준은 내가 알던 사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미안해. 그 말 하나에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왜 하필 결혼식 전날이었어? 왜 나한테 선택할 기회도 안 줬어?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내가 떠날까봐. 그날 민준은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그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도망쳤다고 했다. 너는 너무 깨끗한 사람이었어. 내 과거가 내 인생을 망칠까봐.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의 판단 속에는 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혼은 같이 버티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며칠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 소문, 질문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왜 파혼한 거야? 신랑이 바람핀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될 진실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도 도망치고 싶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니, 이제는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사랑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신뢰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아침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였다. 출근 준비를 하며 습관처럼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얼굴은 분명 어제와 같은데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는 대놓고 나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시선을 급히 피했다. 괜찮아? 몸은 좀 어때? 괜찮지 않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점심시간 휴대폰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다. 기사 링크 캡처 화면 혹시 너 맞아? 라는 메시지들. 나는 화장실 칸 안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결혼식에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나는 결국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가장 초라하게 울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차리고 계셨다. 된장국 냄새가 집 안에 퍼져 있었다. 그 평범한 냄새가 이상하게도 더 슬프게 느껴졌다. 많이 안 먹어도 돼. 그래도 국은 떠. 엄마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아빠는 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유난히 충혈돼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잘못한 거 없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빠 앞에서 울었다. 부모님은 내가 결혼식장에서 상처받은 것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봐 더 아파하고 계셨다. 그날 밤 엄마는 내 방에서 함께 자자고 했다. 어릴 때처럼 불 끄고 나란히 누워서 엄마는 내가 다시 웃기만 하면 돼. 그 말이 가장 오래 남았다. 민준의 집에 가는 날 나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아직도 그의 향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함께 고른 디퓨저 냄새였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정리하고 내 물건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다. 그때 서랍 가장 안쪽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 날짜가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다. 혹시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면 너는 나를 미워해도 돼. 그래도 사랑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하지 말아줘. 나는 편지를 덮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고백은 늦었고 그의 진심은 너무 조용했다. 사랑은 있었지만 함께 버틸 용기는 끝내 없었던 거다. 며칠 뒤 민준의 전 여자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사고의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고 민준은 법적으로도 책임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 스스로를 벌주듯 살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늘 그래요. 자기 몫이 아닌 죄까지 다 끌어안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민준은 도망친 게 아니라 평생 그래왔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킨 거였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만났다. 카페 창가 자리,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붙잡지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에게도 용기 내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다. 혼자가 된다는 건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뜻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다음 장의 시작이라는 걸.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직접 묻지 않았다. 대신 뒤에서 이야기했다. 그래도 신랑이 너무했지. 그래도 여자가 뭔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들은 직접 들리지 않아도 어디선가 스며들어 왔다. 회사에서는 내 자리에 작은 배려들이 생겼다. 회의에서 내 의견을 일부러 묻지 않는다든지 야근을 빼준다든지. 그 배려들이 고마우면서도 나를 더 고립시켰다. 나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불쌍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웃고 일하고 평소처럼 말하면서 속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구나.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을 한동안 만나지 않았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괜히 위로를 받아야 할까봐. 하지만 결국 피할 수는 없었다. 미연아, 내가 괜찮다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의 그 말이 오히려 솔직하게 느껴졌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울어주면 될까? 분노해주면 될까? 그래서 나는 말했다. 아직은 그냥 같이 밥만 먹자. 그날 우리는 결혼 이야기도 민준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예전처럼 회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을 했다. 그 평범한 시간이 나를 조금씩 살려주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집안이 유난히 조용해졌다. 예전엔 주말마다 민준과 통화하거나 만날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이제는 아무 일정도 없었다. 처음엔 그 공백이 너무 커서 숨이 막혔다. 그래서 일부러 혼자 카페에 가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다. 낯설었다.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됐다. 혼자 있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동안 사랑을 지키지 못한 사람처럼 나 자신을 신문하고 있었을까? 왜 그의 선택을 내 실패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나는 노트 하나를 꺼내 처음으로 나에 대해 적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글을 쓰다 보니 분명해졌다. 다음 사랑에서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 말하지 않음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함께 책임질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준을 세운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중요했다. 어느새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말보다 내 하루에 더 집중하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일에 몰두하고 저녁에는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삶.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루였다.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결혼식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상처는 나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자라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걸.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크게 웃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주 잠깐 입꼬리가 올라간 정도였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내가 웃고 있네. 억지로 괜찮은 척 웃던 웃음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온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 하나를 샀다. 누군가와 나눠 먹을 생각도 아니고 사진을 찍을 생각도 아닌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사소한 선택 하나였지만 그날은 그게 참 좋았다. 나는 그렇게 다시 웃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주 짧은 메시지였다. 잘 지내? 그 문장을 읽고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을 텐데 이번엔 생각이 먼저였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응. 나 잘 지내. 그게 전부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우리는 잠깐 서로의 안부만 묻고 대화를 끝냈다. 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감정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이제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예전엔 그 질문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마치 다시 시작해야만 정상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근데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사랑이 전부일 거라고 믿지도 않았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내 삶에 더해지는 것이지 내 삶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끔은 그날을 떠올린다. 결혼식 하루 전 그 한 줄의 문자. 미안해. 내일 결혼식 못할 것 같아. 예전엔 그 문장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다르게 읽힌다. 그 문장은 나를 버린 말이 아니라 나를 다른 길로 보내준 문장이었다.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불안까지 끌어안으며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프지만 필요했던 순간이었다. 지금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과 가까워졌다. 나는 나를 믿고 내 선택을 존중하며 내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 결혼식 하루 전 신랑이 보낸 문자 한 줄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문장은 내 인생을 끝낸 문장이 아니라 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문장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방향을 바꿨을 뿐이다.